병신년 윤 8월 1일 맑음. 일식을 했다. 이른 아침에 비망나루에 이르러 이곤병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서로 헤어졌다. 저물 무렵 진중에 이르니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수사와 서로 만나서 이야기했다. 2일 맑음. 아침에 여러 장수들이 와서 만났다. 늦게 경상수사와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경상수사와 함께 사청으로 갔다. 3일 맑음. 4일 비가 계속 내렸다. 이날 밤 10시경에 땀을 흘렸다. 5일 맑음. 사청에 가서 아들들이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하천수가 채찰사에게 갔다. 6일 맑음. 아침 식사 후에 경상수사, 우수사와 함께 사청에 가서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저물어서 돌아왔다. 방답첨사가 진중에 도착했다. 이날 밤 잠시 땀을 흘렸다. 7일 맑음. 아침에 아산의 종 백씨가 들어왔다. 가을 보리는 소출이 43섬이고 봄보리는 35섬이며 물고기로 바꾼 쌀은 모두 12섬 4마리인데 또 7섬 10마리 나고 또 4섬이 났다고 했다. 이날 늦게 나가 공물을 보고 소지를 처리하여 보냈다. 8일 맑음. 식사 후에 사청으로 가서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광양 현감과 고성 혈령이 시관으로 들어왔다. 하천수가 진주에서 왔다. 아병, 수하의 병조를 말합니다. 아병 임정노가 휴가를 받아 나갔다. 이날 밤 땀을 내었다. 9일 맑음. 아침에 광양 현감이 교수의 숙배를 했다. 봉, 아들 회와 김대복이 교지에 숙배하고서 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날 밤에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10일 맑음. 새벽에 과장을 열었다. 늦게 면이 쏜 것은 모두 55보, 봉이 쏜 것은 모두 35보, 해가 쏜 것은 모두 30보, 회가 쏜 것은 모두 35보, 완이 쏜 것은 25보라고 했다. 진무성이 쏜 것은 모두 55보로 합격하였다. 어두울 무렵 우수사와 경상수사, 배홍립 조방장이 함께 와서 밤 10시경에 헤어져 돌아갔다. 11일 맑음. 채찰사를 모시는 일로 진중을 출발하여 당포에 이르렀다. 저녁 8시경에 채찰사에게 문안 같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채찰사는 14일에 떠난다고 하였다. 12일 맑음. 종일 노를 바삐져 밤 10시경에 어머님께 이르렀다. 백발이 성성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시는데 숨이 곧 끊어지려 하시는 모습이 아침 저녁을 보존하시기 어렵겠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어 앉아 밤새도록 위안하며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 마음을 풀어드렸다. 13일 맑음. 어머니를 곁에 모시고 아침 식사를 드시게 하니 대단히 즐거워하시는 빛이었다. 늦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본영으로 왔다. 오후 6시경에 작은 배를 타고 밤새 노를 재촉하였다. 14일 맑음. 새벽에 2치에 이르니 채찰사와 부사 한효순이 어제 벌써 와서 잤다고 한다. 뒤미쳐 점검하는 곳으로 가서 진주 소촌 찰방을 만나고 일찍 광양현에 이르렀다. 지나온 지역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그 참혹한 꼴을 참아 볼 수 없었다. 우선 전선 정비하는 것을 면제해 주어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 주어야겠다. 15일 맑음. 일찍 떠나 순천에 이르니 채찰사 일행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정사준의 집에서 묵었다. 순찰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들으니 아들들이 모두 초시에 뽑혔다고 한다. 16일 맑음. 이날은 정사준의 집에서 머물렀다. 17일 맑음. 늦게 나간으로 향하였다. 그 고을에 이르니 이호문, 이진암 등이 찾아와서 폐단이 오로지 수군에 있다고 말했다. 18일 맑음. 종사관 김용이 서울 올라갔다. 일찍 떠나 양강역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산성으로 올라가 멀리 바라보며 각 포구와 여러 섬들을 손으로 짚어가며 살펴보고
그 길로 고흥으로 향했다. 저물 무렵에 고원현에 이르러 향소청에서 잤다. 어두워질 무렵 이 지화가 제 물건을 뽐내리고 금은고를 가지고 왔다. 영도 와서 만나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19일 맑음. 녹도로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채찰사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녹도에서 잤다. 20일 맑음. 일찍 떠나 배를 타고 채찰사와 부찰사와 함께 앉아 종일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늦게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원에서 잤는데 김응남이 와서 만났다. 21일 맑음. 그대로 머물러 잤다. 정경달이 와서 만났다. 22일 맑음. 늦게 병령에 이르러 원균을 만나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23일 맑음. 24일. 나는 부사 한효성과 함께 가리포로 갔더니 우후 이정충도 먼저 와 있었다. 남망산 망대로 함께 오르니 좌우로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들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한 도의 요충지이다. 그렇지만 이곳은 형체가 외롭고 위태롭기에 부덕이 이진으로 옮겨 합친 것이다. 병령에 도착하였다. 원균의 흉악한 행동은 여기에 적지 않겠다. 25일 일찍 출발하여 이진에 이르렀다. 점심 식사 후 곧 해남으로 가는 도중에 김경록이 술을 가져와서 만났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횃불을 밝히고 가니 밤 10시경에야 해남현에 도착했다. 26일 맑음. 일찍 출발하여 우수영에 도착했다. 나는 곧 태평정에서 자면서 우후 이정춘과 함께 이야기했다. 27일 맑음. 채찰사가 진도에서 본영 즉 우수영으로 들어왔다. 28일 비가 조금 내렸다. 바로 고쳐놓았다. 29일 비가 조금 내렸다. 이른 아침엔 남녀역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은 뒤에 해남현에 이르렀다. 소국진을 본영으로 보냈다. 병신년 9월 1일 잠시 비가 뿌렸다.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일찍 떠나 석재원에서 점심을 먹고 밤 10시경에 영암에 이르러 향사당에서 잤다. 정랑 조평년이 와서 만났다. 최숙남도 와서 만났다. 2일 맑음. 영암에서 머물렀다. 3일 맑음. 아침에 떠나 나주 신운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나주 판관 원종이를 불러다가 고을의 일들을 물었다. 저물 무렵에 나주 별관에 이르렀다. 종응만이 선언으로 아련하러 왔다. 4일 맑음. 나주에서 머물렀다. 어두워질 무렵 목사 이봉남이 술을 가져와서 권했다. 일추도 술잔을 들었다. 이날 아침에 채찰사와 함께 공자의 사당에 가서 아련했다. 5일 맑음. 나주에서 머물렀다. 6일 맑음. 먼저 무안으로 가겠다고 채찰사에게 고하고 길을 떠났다. 고막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나주 감목관 나덕준이 뒤쫓아와서 서로 만났다. 이야기하는 중에 관계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물녘에 무안에 이르러 잤다. 7일 맑음. 아침에 감목관 나덕준, 무안현감 남은상과 함께 민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있다가 정대청이 들어왔다고 하기에 그에게 청하여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늦게 출발하여 다경포에 이르러 영광군수와 밤 10시경까지 이야기했다. 8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아침 식사에 쇠고기 반찬에 올랐으나 먹지 않고 도로내 놓았다. 아침을 먹은 뒤 길을 나서 감목관에게 갔더니 감목관과 영광군수가 함께 있었다. 국화 떨기 속에 들어가서 술 2잔을 마셨다. 저물 무렵에 동산원에 와서 말의 여물을 먹이고 말을 재촉하여 임치진에 이르니 8살 된 이 공원의 딸이 그 사촌의 계집종 수경과 함께 와서 아련했다. 공원을 생각하니 애초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수경은 부모가 내다버린 아이인데 이염의 집에서 데려다 기른 것이다. 9일 맑음.
일찍 일어나서 첨사 홍견을 불러다가 적을 방비할 대책을 물었다. 아침 식사 후에 뒷성으로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고 동산원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은 뒤 한평현에 가다가 도중에 한여경을 만났으나 말 위에서 인사하기가 어려우니 한평으로 들어오라고 일렀다. 현감 송경진은 경차관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했다. 김억창도 함께 한평으로 왔다. 10일 맑음. 몸도 피곤하고 말도 고될 것 같아서 한평에 머물러 잤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무안의 정대청이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고을 유생도 많이 들어와 고을의 폐단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저녁에 도사가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10시경에 헤어졌다. 11일 맑음. 아침 식사 후 영광에 가다가 도중에 신경덕을 만나 잠깐 이야기하고 영광에 이르니 영광군수가 교수의 숙배한 뒤에 들어와 같이 이야기했다. 내산울도 와서 만나고 술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헤어졌다. 누워서 자는데 어찌됐든 좋았다. 12일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늦게 나서서 길에 오른 지 10리쯤 되는 냇가에 이광보와 한여경이 술을 갖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안세희도 왔다. 저물 무렵 무장, 전북 고창입니다. 무장에 이르러 여진과 잤다. 13일 맑음. 이중익과 이광축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이중익이 군색한 말을 많이 하므로 내 옷을 벗어주었다. 종일 이야기했다. 14일 맑음. 하루를 더 묵었다. 여진과 함께 잤다. 15일 맑음. 최철사가 현에 이르렀기에 들어가 인사하고 대책을 의논하였다. 여진과 함께 잤다. 16일 맑음. 최철사 일행이 고창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은 뒤에 장성에 와서 잤다. 17일 맑음. 최철사와 부사는 이밤 산성으로 가고 나는 혼자 진원현에 이르러 현감과 함께 이야기했다. 종사관도 왔다. 저물 무렵 관청에 이르니 두 조카딸이 나와 앉아 있어서 오랫동안 못 본 회포를 풀었다. 다시 작은 정자로 나와서 현감, 여러 조카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18일 비가 조금 내렸다. 식사한 후에 광주에 이르러 목사 최철경과 이야기했다. 비가 크게 내리더니 자정쯤에는 달빛이 대낮 같았다. 새벽 2시경에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19일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아침에 행적이 와서 만났다. 진원에 있는 종사관의 편지와 윤관, 봉, 해의 문안 편지도 왔다. 이날 아침 광주 목사 최철견이 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먼저 술을 먹어 밥을 먹지 않은 채 취해버렸다. 광주 목사의 별실에 들어가 종일 몹시 취했다. 한낮에 능성 현감 이계령이 들어와서 곡간을 봉했다. 광주 목사는 최철사가 파직시켰다고 한다. 최철견의 딸 귀지가 와서 잤다. 20일 비가 크게 쏟아졌다. 아침에 각종 사물을 담당한 생리들의 죄를 논하였다. 늦게 목사를 만나보고 길을 떠나려 할 즈음에 명나라 사람 2명이 이야기하자고 청하므로 술을 취하도록 먹였다. 길을 떠났으나 종일 비가 내려 멀리 가지 못하고 화순에 이르러 잤다. 21일 비가 개다 오다 했다. 일찍 능성에 이르러 바로 최경루에 올라가서 연주산을 바라보았다. 이 골 수령이 술을 군하기에 잠깐 취하고 헤어졌다. 22일 맑음. 아침에 각종 사물을 담당한 아전들의 죄를 논했다. 늦게 출발하여 이 양원에 이르니 해운 판관이 먼저 와 있었다. 내가 가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청하므로 그와 함께 이야기했다. 저물어서 보성군에 이르니 몸이 몹시 고단하여 바로 잤다. 23일 맑음. 그대로 머물렀다.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24일 맑음. 일찍 떠나서 병사 선거의 집에 이르니 선병사의 병이 극히 위중하여 걱정스러웠다. 저물 무렵 나간에 이르러 잤다. 25일 맑음. 생리와 성중립의 죄를 논했다. 순천에 이르러 순천부사
우치적과 함께 이야기했다. 26일 맑음. 일이 있어 하루 더 머물렀다. 저녁에 순천 부의 사람들이 쇠고기와 술을 차려놓고 나오기를 청했으나 굳이 사양하다가 부사의 간청으로 잠시 나가 마시고서 헤어졌다. 27일 맑음. 일찍 출발하여 어머니를 뵈러 갔다. 28일 맑음. 남양 아저씨의 생신이므로 본영으로 왔다. 29일 맑음. 식사 후에 동문으로 나가서 공문을 작성하였다. 종일 앉아서 사물을 보았다. 30일 맑음. 아침에 옷 담아둔 농을 꺼내어 뒤져보다가 둘은 고읍내로 보내고 하나만 본영에 남겨두었다. 저녁에 선유사의 군관 신탁에 와서 군사들을 위한 위로연을 베풀 날짜를 말하였다. 병신년 10월 1일.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식사를 한 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신사과가 임시 거처하는 곳에 들렀다가 몹시 취해서 돌아왔다. 2일. 맑았으나 바람이 세게 불어 배가 다니지 못했다. 청어잡이 배가 들어왔다. 3일. 맑음. 새벽에 배를 돌려 어머니를 모시고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본영인 여수로 돌아와서 종일토록 즐겁게 모시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흥량 현감이 술을 가지고 왔다. 4일 맑음. 식사 후에 객사 동문에 나가 종일 공무를 보았다. 저녁에 남의 현령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왔다. 5일 흐림. 남양아저씨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일찍 부르기에 갔다가 왔다. 남의 현령 박대남과 함께 이야기했다. 비올 징조가 많다. 순천 부사는 석보창에서 잤다. 6일 비바람이 크게 일어 이날은 잔치를 차리지 못하고 이튿날로 미루었다. 늦게 흥량 현감과 순천 부사가 들어왔다. 8일 맑고 따스했다. 아침 일찍 수연을 베풀고 종일토록 즐기니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남의 현령은 조상의 제삿날이어서 먼저 돌아갔다. 8일 맑음.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니 참으로 다행이다. 순천 부사와 작별의 술잔을 나누고 보냈다. 9일 맑음.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하루 내내 어머니를 모셨다. 내일 진중으로 들어갈 일로 어머니께서는 몹시 서운해하시는 빛이었다. 10일 맑음. 자정경에 뒷방으로 갔다가 새벽 2시경에 수루방으로 돌아왔다. 정오에 어머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오후 2시경에 배를 타고 바람 따라 돛을 달고 밤새도록 노를 재촉하여 왔다. 11일 맑음. 이 이후부터 12월까지 일기가 빠져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10월 11일 이후 7장에 걸쳐 써져 있는 자료입니다. 10월 초 9일 진무승이 청어 4,300두름을 싣고 왔다. 병년 9월 29일 을미에 때를 베어서 다시 계산하니 91부가 창고 안에 들어있었다. 병신년 5월 23일에 상대죽 30개, 차죽 60개, 중죽 60개 모두 150개를 바곡, 옥지, 무제 등이 가져다가 만들어 바쳤다. 개에 납입한 물건 안에 유둔 100자, 유지 20자, 만장지 100자, 보통종이 15건, 백지 2권. 병신년 3월 초 6일에는 육량궁 6장, 후궁 8장에서 한 장은 울궁이고 세궁이 2장이다. 병년 9월 30일에 온전한 것이 공이 109이고 쓸만한 것이 50으로 모두 3통 29이다. 2월 26일 대죽, 중죽으로 상품이 57개이다. 고기를 잡아서 양식을 대는데 임달령, 제주의 농사 짓는 소를 댄 사람입니다. 임달령, 송한년, 감사 송한, 송성, 이종호, 황덕중, 오수, 박춘양, 유세충, 강소작지, 강구지 등에게 모두 포상하였다. 계향유사, 곡식 바치는 참봉 조응복, 유학, 하응문, 유기룡, 정, 김덕린 등과 같이 힘을 썼다.
대구 훈련은 정 김계신, 창신도 감목,